아이들이 놀 때 어른들 시야 안에 있게끔 신경을 꼭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이강입니다. 아이들은 어디서 뛰어논다 하면 아무리 이제 실내라 하더라도 뭐 키즈 카페라 하더라도 자제력도 없고 내가 어디를 다칠까 그런 걸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생각보다 손 짚고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손발을 되게 많이 다치죠. 꼬당하고 넘어지다 보니까 손가락도 다치고 이제 소목도 다치고 팔꿈치도 다치고 하고요. 뭐 발도 많이 다치고 하는데 어른에 비해서 아이들이 확률적으로 유난히 두드러지게 많이 다치는 건 머리 손상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잖아요. 그러면 보호를 하려고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머리를 직접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머리를 직접적인 충격을 입는다라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뭔가 충격이 있다는 것 자체는 좋지는 않겠죠. 그 머리 이외로 따진다 하면 정형외과 쪽에서 보는 질환으로는 결국에는 손, 발, 즉 말초, 소위 끝에 쪽을 더 많이 다치고 어른 같은 경우에서는 뭐 무릎도 다치고 뭐 할 수 있다는 걸 좀 다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판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러졌다라고 해서 다 성장판 손상은 아니에요. 성장판 손상의 단계가 쭉 있는데요. 성장판 손상의 1단계와 마지막 단계는 성장판의 충격입니다. 1단계는 뭐냐면 성장판에 마찰력이 걸리는 거예요. 손목에 성장판이 있으면 바닥에 꽉 찍잖아요. 그럼 손목 성장판에 소위 마찰력이 걸리는 겁니다. 그게 1단계 손상이라고. 성장판 손상의 가장 마지막 단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바로 성장판 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압박을 받다 보면 성장판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장판이라고 하는 거는 뼈와 뼈 사이 틈인데요. 틈이 계속 벌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판이 열려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틈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성장판이 닫혔다라고 하는 거는 성장판의 틈이 이제 좁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축성 압박 빡 받게 되면 찌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CT 찍어도 안 나와요. 막상 소아정형외과 왔는데 성장판은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소아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100%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못 드립니다. 여타로 내가 소아정형외과한테 왔나 싶을 수도 있는데, 소아정형외과 의사 역할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1년 있다 다시 보자 그래요. 그럼 1년 후에 보게 되면 그럼 이렇게 키가 크겠죠? 그러면 양쪽 팔도 길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 이제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모양이 똑같이 잘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 그걸 봐가면서 1년, 2년 추이를 보면서 그게 정말 후유증이 있다 없다를 보는 게 되는 거지, 바로 딱 다친 순간에 그걸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아 외상에서 급성 골절이 아닌 이상 외상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다리 길이라든지 손목의 어떤 길이 차이 때문에 길이 맞춰주는 수술은 제일 많이 합니다. 다리 길이도 마찬가지고 팔의 길이도 허용 범위가 있거든요. 한 8살 때 다쳤는데 한 9살 딱 돼서 1년 지나서 보니까 한 5mm 차이 나요. 그리고 나서는 10살 돼서 보면 1cm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11살, 12살 때는 분명히 키가 커가면서 차이가 점점 많이 날 가능성이 되게 있는 거죠. 얘는 분명히 성인이 됐을 적에 1.5cm 이상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길어진 다리 쪽을 못 자라게끔 해서 좀 일시적으로 성장을 멈추게끔 하고, 짧은 다리를 기다리는 동안에 길어지게 되면 양쪽 다리 길이가 똑같아지면 그때 돼서 성장판 푸는 수술 합시다 얘기를 합니다. 다리 길이가 다시 비슷해지면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적에 별다른 후유증이 없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거는 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이에 따라 다른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재생성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어릴 때는 꼭 적극 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얘가 과연 얼마나 다쳤는가, 다른 인대는 문제는 없는 건지. 엑스레이에서 애들의 뼈는 다 보이지가 않거든요. 나이가 어릴 때는 이제 뼈가 골화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뼈가 더 많아요. 어딘가 다쳐 보이는데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제가 MRI 찍자고 얘기를 합니다. 고가의 검사다 보니까 부모님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검사를 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부모님들이 검사하기를 조금 꺼린다 싶으면 몇 주 있다가 다시 봐요, 아니면 몇 달 다시 봐요 하면서 오라고 하는 시기 때는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대마다 다르겠지만 항상 아이들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맨날 집에만 있다가 다른 환경은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저기 뛰어놀려고 할 수가 있는데, 겨울이 지나고 딱 봄이 오면 얼었던 부분이 이제 녹고 하면서 미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꼭 아이들하고 같이 돌아다녔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의 아이들이
놓을 때 어른들 그 시야 안에 있게끔 신경을 꼭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료볼 적에 본인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못 봤어요. 그냥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여기 아프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한 초등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뭐 한 4, 5살 그런 아이들은 생각보다 여기저기 아프다고만 하고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뭐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정말 머리를 검사를 해야 될 만큼 CT를 찍어봐야 될 만큼의 문제인 건지 그것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쨌든 부모님 시야 안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꼭 권장을 드리겠습니다.